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소소한 일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따뜻하네요. 소소한 일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소인배에 대항하는 과정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김다빈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이 든든하니 일하는 것도 힘이 생기고 소소한 일들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네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모든 게 귀찮았는데 이제야 내공의 힘이 생겨 행복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저에게 늘 큰 교훈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너무나도 따뜻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김다빈님과 같은 이런 댓글들이 많으시죠. 되게 우울증이 심하셨던 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한 댓글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소한 일에 행복감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소한 일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제가 자주 표현을 썼던 것이 클로바죠, 클로바. 세이클로바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네이클로바만 추구하고 찾다 보니까 뭐 세이클로바밖에 없지. 그럼 네이클로바는 도대체 왜 그렇게 찾으세요? 눈이 빠지게. 네이클로바만 찾는다고 저렇게 혈안이 되는데 왜 그렇게 네이클로바를 찾으십니까? 아니 네이클로바는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행운. 나는 행운이 필요해요. 그 지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의 말 뜻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행운. 행운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만큼 지친에 깔려있는 이 소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김다빈님의 소소한 일에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 말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약물 치료를 하든 뭐 심리 치료를 하든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본인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터널은 항상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근데 동시에 그런 어떤 지금 김다빈님이 말씀하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고 모든 것이 귀찮았다. 이런 상태에는 보면 무력하죠. 무력하고 자신이 정말 무능한 것 같고 무력하고 존재 가치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나?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세상살이가 다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존재 가치, 그다음 본인이 어떤 뭐 실수라든가 본인이 어떤 잘못했는 거로 기인되어서 결과물에 의해서 본인에 너무 데미지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처받았을 때죠. 하이에나나 소인배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 멘탈이 팍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존재 가치,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실수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하이에나 때 집중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다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의 멘탈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서 버텨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만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존재 가치도 잘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없고 주변의 일들이 관심도 없어지고 흥미도 잃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막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심해지고 내면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 내면의 힘이 점점 줄다 보니까 더 구석으로 본인 자신을 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내면의 힘을 조금씩 기르고 내공의 힘을 조금씩 기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본인의 존재, 본인의 실수, 남들이 줬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내면의 힘에 계속 힘을 기울게 되면 나는 정말 존귀하구나.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지를 몰랐네. 나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죠. 본인과의 대화. 본인과의 대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본인과의 대화는 내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본인과의 대화를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눈을 딱 마주치고 본인의 눈과 딱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아니 혼자 무슨 대화를 해?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요 두 표로 딱 나눠지게 돼요. 그게 뭐 감성적이나 이성적이나 그 다음에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참 이게 대화가 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잘 몰랐던 그런 내면의 생각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이해하는 거죠. 서로서로라는 것은 나의 의식의 나, 무의식의 나가 서로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귀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실수, 내가 잘못했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요, 우리도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전지전능한 대단한 내공이 우리가 뭐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남에게 피해 주는 파괴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위하겠다. 내 잘못 아니다. 그거 내 잘못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잘못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이걸 했었으면 그때 이랬을 텐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당시에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괜히 다시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런 거에서 본인을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에 내 그때 실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 실수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 게 상처받았을 때죠. 남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팍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하이에나, 소인배들, 이런 이 깜도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의 이 존귀한 내 자신이 영향을 받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깜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레이첼님께서 댓글 주셨어요. 레이첼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그 긴 댓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딸의 친구의 학부형, 그 엄마가 완전히 학급 하이에나라는 거죠. 그 학급 하이에나 아줌마의 딸, 레이첼님의 딸의 친구죠. 잘못했어.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이 레이첼님 딸에게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소문을 내고 그룹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 꼴을 쭉 보고 레이첼님께서 저거는 응징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해서 녹음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딱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는 거죠.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동네를 그 소인배가 떠났다라는 그런 댓글을 쭉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부류에 타협하려고 든다든가 어떻게 저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춰줘서 내가 좀 안위를 좀 추구할까 이딴 생각을 하게 되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평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행동에 끈을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받게 돼요.
계속해서 상처받게 되고 계속해서 아픔이 생기고 그 잠깐 모면했다가 또 상처받고 다른 무리에서 또 상처받고 그런 본인의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런 택도 아닌 인간들 학급에 의해서 본인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존재가 너무나도 귀중하다. 본인이 실수했다는 거, 그거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거죠. 우리가 뭐 전지전능한 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상처받는 거. 이런 상처받는 인간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대해야 되고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뭐 배신한 사람들도 있죠. 배신한 사람 때문에 와르르 정신적이 무너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배신한 사람을 마음에서 빼내기라는 동영상도 제가 올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배신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배신한 사람을 내가 잘못 보고 믿었던 내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면 그런 배신한 인간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말로 그래요. 저는 배신한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엄청난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든가 전지전능한 레벨의 내용을 가지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요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다고 배신한 인간을 용서 안 하고 마음속에 두면 계속 그것이 두 번째 피해, 세 번째 피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고 그건 우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용서다. 내 자신을 용서하라. 내 자신을. 그 배신한 인간을 내가 간파를 못하고 믿었던 내 자신의 과오를 내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게 되면 그 깎끝은 마음에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씩 각자 분야에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존재, 실수, 상처, 배신 여러 가지 우리 정신적으로 데미지 줄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고 조금씩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되면 김다빈 님이 말씀하셨던 소소한 일에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소소한 일에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소소한 일에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소한 일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